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계법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생관계법규는 5개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법 조문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자, 요령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체킹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5개 법을 공부하는데 20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식품위생법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제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적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이라는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면서 우리 법률을 보충하기 위한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법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상위 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행정에서 만드는, 즉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이든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지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나올 것이고, 또 여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시행규칙이 나오는데요. 자, 보통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우리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계질서는 대통령령이 더 위에가 있겠죠. 자, 반면에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아니면 부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여러분 총리령으로 제정이 됩니다. 자, 보통 총리령, 부령인데 왜 총리령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식품위생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우리 식품의약회관에서 일반 우리 안전처가 있죠.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있는데,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처령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령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국무총리 직속이다 보니까 여기 총리령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상에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냐, 총리령으로 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대부분이 우리 식품위생법은 우리 총리령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가장 세세한 부분들은 총리령인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은요,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하는 총칙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식품 등에 관련된 문제, 또 식품 등에 관련돼 가지고 기구, 용기, 포장들도 있죠. 그래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그리고 아울러서 기구, 용기, 포장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잠깐 잡아드리면, 우리 식품 등에 관한 겁니다. 우리 식품 등에 관련돼 가지고 위생을 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때 식품 등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우리가 보통은 식품도 있을 것이고, 또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거기에 꼭 추가해서 들어간 게 뭐죠? 우리 기구라든가 내지는 용기, 그리고 포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구, 용기, 그리고 포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 이게 항상 같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이고, 어떻게 위생 상태를 점검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생을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표시하고, 또 검사하고, 또 그런 검사는 일종의 이제 우리 기관들도 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것이 식품위생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식품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의 내용을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법의 목적, 또 용어정의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적이나 용어정의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못해도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용어정의 파트는 항상 잘 나오는 그런 중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식품위생법은 이런 걸 정리할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목적사항을 가지고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어떻게 제정된 거냐는 이야기죠. 자, 그 목적사항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은 우리 국민의
보건이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식품위생법은 국민 보건 증진입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식품위생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 보건 증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문제 이거요. 자, 보시면 일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입니다. 자, 위생상의 위해 방지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방지. 자, 그리고 우리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질적 향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것이 정보 제공이죠. 올바른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기본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의 식품위생법의 목적사항이 아닌 것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목적사항은 일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또 있다면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단이긴 합니다만은 같이 목적 조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세요. 위해 방지. 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제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객관식 문제로는 다뤄질 수 있다면, 자, 여기 보시면 질적인 향상이지요. 근데 이 문제상에서 양적인 향상이다. 자, 식품 영양의 양적 향상을 도모하며 이렇게 보통 지문이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 되겠죠. 이건 질적 향상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 조항에서는 바꿀 수 있으면 이걸 보통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바꿀 수 있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겠죠? 식품위생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양의 질적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국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보건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이다.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자, 그 테마를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이건 전부 다 그걸 위해서 수단적인 거, 위해 방지, 질적 향상, 정보 제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질적이지 양적하면 틀리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법 2조에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자, 용어 등에 관련된 내용 이거요. 자, 용어적인 문제는 첫 번째 정리할 것이 여러분, 우리 식품이 나오죠. 자, 우리 식품위생법의 가장 기본인 식품 내용입니다. 자, 보통 우리 식품은 음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음식물이다. 가장 간단한 개념입니다.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 단서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